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강연의 그대에게입니다. 일단은 제가 지난 추천주들, 급등주로 관심 가져보자고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이렇게 표로 좀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해당 SR표는 이 밑에 영상 설명에 더보기 보시면은 관심 종목 정리표라고 나와 있죠. 이거 클릭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화면에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솔직하게 제가 다 공개를 하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참고 부탁드리고, 우리 원택 같은 경우는 5월 10일에 9,820원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모멘텀이 아직 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올라갔으니까 상승 표시를 좀 해뒀고, 손절가는 좀 입력을 다 해놨어요. 저희 영상에서 지지 구간들 잡아드리면서 이탈하면 리스크 대응을 좀 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그 구간들이거든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오늘 이 지지 구간들을 좀 이탈하면서 반등이 살짝 나오긴 했는데 제가 좀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잖아요. 이 61선. 오늘 저가가 이 11,000원 부근 1,650원까지 좀 이탈하는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좀 너무 타이트하게 잡은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아랫꼬리가 달아올랐고 반등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손절가 터치를 했으니 손절 처리를 좀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유라테크의 움직임 보면서 다시 재공략을 하든지 결정을 해보도록 하고, 일단 조금은 아쉬운 주가 움직임들 보였습니다. 너무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순매수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상황들을 좀 지켜보면서 이 61선에서 일단 손절 처리를 하고 이탈하는지 반등 나오는지 보면서 다시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유라테크 같은 경우는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가 관심을 가져보자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다 솔직하게 이렇게 다 진행을 할 겁니다. 제가 거짓말 하지 않고 오늘도 이제 추천주들 관심 종목들 추가하면서 앞으로 정직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항상 저를 믿지는 마시고, 저도 제가 이렇게 추천을 좀 드리는 것들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영상을 아무리 좋게 촬영을 한다 그래도 사실 보시는 분들이 없다거나 좋아요가 없다거나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이유는 없거든요. 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릴 이유가 없으니까 영상 잘 보고 계시다 그런 의사 표현에서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로벌 같은 경우에서는 5월 15일 이렇게 고점이 21,500원까지 올라갔죠. 5월 15일 21,500원까지. 나우 아이비 같은 경우도 오늘 살짝 좀 큰 폭으로 주가가 좀 이탈했습니다. 2,600원 부근 1,560원으로 좀 잡았는데 1,600원 부근들을 강하게 좀 이탈하면서 이 종목은 확실하게 지금 이런 움직임들을 보여주면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장중에 계속 흘러 내려가는 모습들 1,600원 이탈하면서 쭉 흘러가 내려가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컸었던, 명확하게 나와줬었던 1,550원 부근 1,550원 부근으로 손절가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미반도체가 오늘 좀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어요. NTX 시장에 정규 시장 이후에도 거래가 계속 되고 있죠. 2시 29분에 94,200원까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오늘 한미반도체도 24,200원까지. 당시 촬영했을 때 종가가 84,200원 수준이었습니다. 종가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앞으로도 표시를 계속 해나갈 거고, 오늘도 추가를 해가지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제가 장기적으로 보실 필요 있다고 말씀드렸죠. 일단 이 저항 구간에 차익 실현 매물들도 같이 윗꼬리를 정리를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지만, 이 HBM4 AI 반도체에서 지금 SK 하이닉스가 하나세미텍의 돈들을 납품받기로 했었는데 이게 좀 연기가 됐습니다. 하나세미 오히려 한미반도체에서는 이 관계 개선을 좀 진행을 하자라고 하면서 TC본더를 추가 발주를 진행을 했었고, 이거는 3E 같은 경우는 AI 반도체에 들어가는, 지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한미반도체 TC본더가 중요한 상태거든요. 과거에 GTC 2025 무대에 올라서 A 데이터 센터용 GPU 그래픽 카드의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던 게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 울트라라는 제품, 근데 여기에서는 12단 적층을 한 3E 5세대 HBM을 탑재를 한다라고 진행을 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HBM4를 탑재한 이 루빈 울트라도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메모리 성능이 블랙웰 울트라 대비 8배까지 늘어났다고 하는데, 이게 핵심이 HBM이거든요. 이 HBM을 적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미반도체 TC 본드라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한미반도체가 7공장 준공을 완료할 일정이 있어요. 예정. 그래서 HBM4 전용 TC 본더를 출시를 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정상적으로 납품될 것으로 보여지고, HBM4에 대한 이 독점, TC 본더의 독점 지위는 계속 이번 SK 하이닉스와 관계 개선으로 인해서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조금 이제 쑥그리고 들어가주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성도 계속 주목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이 8천억, 1조 1천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루빈이 내년 하반기에 되잖아요. 그럼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2027년도부터는 매출이 2조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라서 SK 하이닉스 한 곳에만 납품을 하게 된다면 좀 불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중국이라든가 기존의 BM3 제품 중국에 납품을 한다든가 이 미국의 마이크론이라든가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전반적으로 다 공급을 하게 된다면 매출액이 좀 극단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업이익이 한 50% 정도 차지를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매출이 2조면은 영업이익이 1조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주가가 독점으로 인해서 좀 이탈했다. 떨어지는 모습들. 독점이 한미세미텍 때문에, 한미세미텍이 아니라 하나세미텍 때문에 독점 구도가 좀 흔들리면서 주가가 좀 하락했는데, 이 독점 구도가 다시 굳혀지게 되면서 주가가 회복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고, 앞으로의 모멘텀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장기적으로 계속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들이 같이 나와주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기 특히 외국인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 같은 경우는 대응을 좀 잡지 못하셨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경우는 주가가 떨어지면서 계속 이 기간에서 5주, 그럼 평균 단가가 10만 원 부근이란 말이죠. 이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오는 것들을 좀 소화하면서 가져가실 건 가져가고, 또 추가적인 흐름들을, 물량 소화 흐름들이 거래량들도 동반되고 있는 게 뭐 나쁘진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여기에 수익으로 상승으로 표시를 해 놓겠지만, 좀 더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단기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셔도 또 효자 노릇을 독특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한 두 종목을 뽑다가 사실 플러스 두 종목이 더 있어요. 이 종목들을 좀 고민하고 하다가 좀 두 종목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 네 종목을 다 공개를 할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안 해주신 분들은 저희 한 번씩 반드시 부탁드린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그 전에 우리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종목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종목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브리핑을 먼저 좀 드리고, 영상 하단에 타임라인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아마 제가 중간중간 팁을 드릴 거예요. 팁을 드릴 건데, 건너뛰기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이 팁들, 이건 아마 놓치실 겁니다. 그래서 집중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죠. 최근에는 이 체코 원전이 좀 불발될 가능성들이 높아지면서 불확실성이 좀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웨스팅하우스라든가 뉴스케일이라든가 이런 AMR, 그리고 해외 원전, 대형 원전을 수출하는 기업들하고 전반적인 파운드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체코 원전이 불발된다고 하더라도 이 파운드리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원전의 주기기 납품에는 영향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체코 원전 같은 경우에서는 수주가 좀 들어오면 당연히 호재라고 판단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 수주가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는 안 좋은 소식이긴 합니다. 안 좋은 소식이지만 오히려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이 원전에 대한 의존도 자체가 매출 구조에서 많이 낮아졌어요. 물론 수주가 또 들어오면 그만큼 좋겠지만, 수주가 안 들어와도 나쁘지 않다라는 상태입니다. 예전에는 이 원전 수주를 받는 것들에 못 받아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제 해상풍력, SMR, 소형 원전의 주기기, 그리고 화력발전에서 이 가스터빈, 사우디의 화력발전을 수주받으면서 이 가스터빈을 공급하기도 했었죠. 대형 원전뿐만 아니라 SMR하고 해상풍력도 그렇고 실적에 대한 정상화, 기대감들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 화력발전소가 사우디에 납품받았던 수주 금액이 좀 높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해상풍력까지 우리나라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해상풍력이 그동안 두산에너빌리티가 과거에 분식회계가 좀 있었기 때문에 공공입찰에,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이 공공입찰에는 입찰 제한이 걸리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풀리는 시기가 다가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이런 상황에서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공공입찰을 싹쓸이할 가능성들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게 체코 원전뿐만 아니라 체코 원전은 못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이 해상풍력을 수주를 받으면서 이 재무 개선, 이런 것들에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기사를 보시면 나와 있는데, 그동안 발목 잡아왔던 공공사업 입찰 제한에서 벗어나게 되면서 경영 정상화의 청시경화가 켜지고 있고, 주가에 훈풍을 불어넣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과거의 분식회계 논란으로 인해서 일정 기간 공공사업 입찰 제한이 걸렸었는데, 이 관련 제재가 해소됨에 따라서 대규모 공공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공사업 입찰 제한 해제가 실적 개선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던 제약이 사라지면서 신규 수주 확보 기회가 크게 앞으로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면 대규모 해상풍력 개척, 연내 상황을 맞춰서 국내에서만 100조 원 규모로 형성될 해상풍력 발전기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계획이다. 정부는 2030년도까지 14.3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설비를 구축할 방침이다. 지금 해상 기준 0.1기가와트에 불과한데 5년 동안 14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가 추가 조성이 돼야 하는데, 단지 건설에 필요한 최대 7조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계획대로 해상풍력 설비를 갖추려면 100조 원 가량의 투자가 필요하다. 그럼 이제 2030년도까지니까 이번 대선이 끝나게 되면은 두산에가 입찰할 수 있는 대규모 해상풍력 발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1기가와트를 받는다고 하면 7조 원, 이거를 두산에너빌리티가 싹쓸이할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외국인이란 기관에서는 해당 소식들을 주목하면서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더 주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1분기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할 것이다. 제가 이게 불과 1개월, 한 달 전, 3주 전, 현 시장의 최고의 방어주다. 1개월, 4월 8일, 4월 18일에도 영업이익이 호실적.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한 달 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주가가 4월 8일, 4월 7일, 8일, 이때 당시에는 주가가 22,750원도 수준이었거든요. 지금 주가가 28,400원까지 이렇게 좀 급등하는 모습들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정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여기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닌가? 조정을 받으면 또 지지를 받고 반등이 어디서 나와줄 것인가? 이런 것들의 우려가 좀 있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현 부근에서 확인이 됐죠. 여기 이 자리 고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이 나와줬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돌파를 하면서 조정을 받는 게 아니라 뚫고 올라가면서 직전에 지지 구간에서 이렇게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회복하고 있다라는 거는 당분간 상승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것들이 아닐까, 그런 의견들을 말씀드리기도 했었습니다. 5월 14일에 한국전력 이 9분 10초 정도 이때 말씀드렸던 게,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의견들을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월 16일에 28,4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제 의견들이 좀 적중이 된 것들이 한국전력을 집중해서 봐주신 분들께 분명히 좀 도움이 되셨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전력 판매 단가가 풍력 시장의 대규모 조성으로 인해서 신재생에너지 전력 생산 단가가 높았거든요. 근데 대규모로 조정이 되면서 판매 단가가,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은 판매 단가가 높아지고 있는 상태에서 영업이익률에 대한 개선세는 한국전력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소식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전력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랑 기관이랑 계속 집중을 하고 있으니까 수급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일 때 계속 가지고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계속 유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두 종목 말씀을 드렸고, 제가 오늘 총 4종목 추천을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을 전해드렸죠.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사실 지금 조회수가 잘 나오거나 좋아요가 높거나 그렇게 해야 제가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조회수가 잘 나오면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 보시는 분들이 좀 많다라는 얘기인데, 조회수가 좀 낮다고 해도 이 좋아요가 좀 높다면 이 영상을 보셨다라는 거니까, 제가 보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열심히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시는 분들이 없고 보셔도 별 반응이 없으시면, 사실 제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잘 나오는 종목들 그냥 분석만 딱 해드리고 영상 올려드리면은 지금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영상보다 훨씬 조회수가 더 잘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회수가 좀 낮다고 하더라도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린다는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저는 이렇게 추천드리는 종목은 관심 종목 정리표 내려오셔서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종목은 이 센즈랩이에요. 이 종목도 살짝 좀 망설였던 게, 제가 원래 적어도 시가총액이 2,500억 이상인 그런 종목들을 선호하거든요. 시가총액이 1,400억 원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유통비율이 일단은 40%라는 거는 유통비율 자체가 높진 않으니까 그래도 시총이 좀 낮다고 하더라도 유통비율이 좀 낮다라는 거에 주목을 했고, 수급도 아직까지는 긍정적이진 못해요. 외국인들이랑 개인 투자자들이랑 계속 손바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딱히 특별한 주체가 없거든요. 지금 제가 이제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드린 이후에 외국인들에서 아니면 기관에서 모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유통비율이 좀 낮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을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실적도 지난 실적은 좀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센즈랩을 보면서 딱 하나, 바로 보안주로서의 역할, 여기에 저는 집중을 하면서, 우리 과거에 이제 딥페이크의 기능이 고도화되면서 이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탐지력, 이런 보안 쪽으로 주목받기는 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잠잠한 상태지만 AI 기능이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이런 이제 보안주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겁니다. 자, AI와 빅데이터 기반 자체 분석 기술로 악성 코드, 사이버 위협 정보를 자동 분석하고 고객한테 제공을 한다. 요즘 AI 기능이 계속 고도화가 될수록 AI 기능을 활용을 해서 해킹이라든가 사칭이라든가 보이스피싱이라든가, 특히 최근에는 SK텔레콤에서 유심 정보들이 유출되면서 해킹 피해가 또 있기도 했죠. 피해가 발생이 되진 않았지만 해킹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었죠. 약간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선 공약 기간에서도 이 보안에 대한 사이버 보안 공약 이런 것들이 점점 나와주고 있는 상태거든요. 약간 냉정하게 따지고 보면은 이제 이 김문수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대선 테마주로도 엮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거래량들이 조금 동반되면서 지금 오늘 좀 주가가 좀 올라왔었던 게, 꽉 채운 양봉이 나와줬잖아요.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들이 과거에 차익 실현 물량들을 계속 소화하는 모습, 매집봉들이 좀 나와주면서 위에 상단 물량들을 정리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꽉 채운 양봉, 이 두 캔들에 저는 좀 의도가 좀 담겨 있지 않았을까. 과거 같은 경우는 윗꼬리 달리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었던 것들이 전날, 다음날 이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조정을 받았었는데, 오늘은 좀 특징적이게도 윗꼬리가 달렸던 이 고가를 오늘 돌파를 하면서 꽉 채운 양봉으로 마감을 했다는 거죠.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들도 오늘 이렇게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8시간 전에 국민 누구나 딥페이크 확인. 이 회사의 이 제품 자체가 한국 시장에 좀 맞춰져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공익적인 목적으로도 사용될 가능성들, 그런 것들이 좀 주목을 해보자는 말씀 드리면서, 이 센즈랩도 이 촬영하고 있는 지금 현재 종가가 9,190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9,190원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T3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지금 사실 주목할 만한 게임은 아니거든요. 이 게임주인데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고 퍼블리싱도 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 오디션을 퍼블리싱을 하면서 이 오디션에 대한 매출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 작년에는 매출이 증가됨에 따라서 배당을 좀 확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라나다 에스파다 글로벌 IP 기반 DJI 드론 국내 판매, 그리고 산업용 솔루션 영역에서 영상 데이터화에 접목해서 AI 기업으로 도약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보면은 작년에 매출액이 16% 정도 증가됐고 영업이익이 39%, 당기순이익은 104% 정도 증가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디션 IP를 기반으로 해서 중국 쪽으로 퍼블리싱을 해주고 있는데, 기술을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당기순이익이 증가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있죠. 국내 AI 기업이기도 합니다. 보안 관련 기업이기도 하지만, 이 딥페이크, 이 영상 데이터 AI 접목하는 기술로서 AI 기업이기도 하지만, 중국의 퍼블리싱, 지금 이제 한한령이 해제되고 있기 때문에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들은 중국 판호, 그게 이제 T3가 과거에 이 오디션이라는 기업을, 게임을 중국 판호를 받으면서 지금 점진적으로 실적 증가가 좀 확인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해도 실적을 이어갈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5월 15일 기사를 보면은 1분기 매출이 160억 원 기록을 했습니다. 1분기 매출이 160억을 기록을 했고 영업이익이 34억 원을 기록을 했죠. 1분기 160억 그리고 34억 원. 그러면은 작년과 같은 호실적이 올해도 이어진다. 그런 부분에서 좀 주목을 하게 됐고요. 실적 개선 배경 주요 게임 IP 안정적인 성과, 자회사의 실적 향상, 이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수혜를 받는 업종이 게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T3도 주목해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T3 1765원 수준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오긴 했는데, 단기적으로 1850억 원, 죄송해요, 1850원 여기까지 주가가 상승해주기를 바라보면서, 조정을 받으면은 1700원, 만약에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으면 손절가는 1700원, 그 다음에 1650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괜찮으니까 손절 가격은 1700원 하단 1650원 부근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즈랩 손절가를 제가 깜빡했네요. 센즈랩 손절가는 우리 8,500원 정도 수준으로 잡아볼게요. 자, 이거 세 번째 종목은, 그 다음 종목은 넥스틸이라는 기업입니다. 일단 이 넥스틸 같은 경우는 뭐 실적 그런 것들 떠나서 LNG 관련 테마주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유정관, 송유관, 배관용 관관, 구조용 관관, 이런 것들을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아시아 최대 관관 생산 설비, 그리고 풍력 에너지용. 풍력 에너지용이라고 했으니까 제가 아까 우리나라에도 100조 규모의 해상 풍력 공공 입찰이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에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철강 기업입니다. 북미 지역 쪽에 좀 공급을 하고 있는 게 있다 보니까 최근에 이 LNG에 대한 알래스카 LNG, 여기에 대한 이제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미국 알래스카 주정부가 다음 달 액화천연가스 개발 산업을 논의할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청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지금 관세 전쟁이 한창인 상태에서 이 회의에 한국 정부를 초대했다라는 거는 이 알래스카 LNG 산업의 이 프로젝트에 강제적으로 좀 참여를 하게끔 압박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3일에 열리는 알래스카 지속가능 에너지 회의를 앞두고 알래스카 LNG의 모멘텀이 다시 주목받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다음 달 3일에 이 알래스카 회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5월 16일이지만 이때까지 모멘텀들이 이어갈 기대감들이 반영될 가능성들이 높아 보이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관련 테마 종목으로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도 있고, 지금 급등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조정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수급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좀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수급 변화가 좀 일어나줄지 체크를 해보고, 그래도 오늘 기관이나 금융투자가 꾸준하게 매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연기금에서도 순매수가 좀 들어와줬네요. 테마주적인 그런 목적에서 관심을 가져보고, 추세가 좀 밀집되고 있는 구간에서 이 구간들 좀 돌파하는 모습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파하는 모습들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손절 가격은 제가 이 12,000원 부근으로 좀 잡을게요. 1,000원 정도 밑에서 이탈을 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넥스틸 지금 오늘 촬영일 종가가 13,170원, 리스크 관리는 12,000원 이런 식으로 오늘 사실은 네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게 한신기계를 좀 관심 가지고 좀 추천을 드려볼까 했었는데 이번 5월 15일에 나왔었던 포괄손익 계산서에서 영업이익이 좀 적자가 났었던 것들이 좀 보여서 이 종목은 주가 흐름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의견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총 3종목 이렇게 추천을 드렸고 내일장에서 좀 바로 급등하는 모습들 보여주면 좋겠지만 이런 종목들도 며칠 정도 한 2, 3일 정도씩 좀 짧게 움직이는 모습들 확인이 되죠. 이 종목들도 단기적으로 주가 움직임들 지켜보면서 의견들 계속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직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